안녕하세요. MSG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분식점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목동 사거리 길벗 아카데미라는 곳 근처에서 큰손 미소라는 분식점을 운영했었어요. 근데 나름 손님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큰손 미소에서 먹었던 떡볶이 맛이 그리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분식점 스타일의 떡볶이 하는 방법 사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물엿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뭐 저도 이제 분식점 하시는 분한테 그때 배웠었는데요. 사실 알면 못 먹어요. 이제 분식점에서 쓰던 밀떡은 엄청 기름이 많이 발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떼서 물에 살짝 담궈 놨다가 이제 조리를 하는데, 뭐 가정용 시판 떡볶이는 기름이 묻어 있진 않더라고요. 저런 상태였고, 이제 가닥가닥 좀 붙어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일단 물에 좀 헹궜어요. 뭐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약간 얼어 있는 상태라서 좀 녹으라고 물로 씻어서 살짝 담궈 놨다가, 그 분식점용 떡볶이는 사실 좀 한 서너 시간 물에 담궈 놨다가 하거든요. 근데 뭐 가정용에서 쓰는 거는 그렇게까지 담가 놓을 필요는 없고, 살짝 이제 재료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만 담궈 놓고, 이렇게 팬에 물을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떡이 퐁당 담길 정도의 양을 물을 쓰면 돼요. 그리고 마늘을 한 수저에서 두 수저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만약에 양이 많다 그러면 한 두 수저, 양이 좀 적다 뭐 2인분 이내다 그러면 이제 마늘 두 수저, 그리고 다시다 저렇게 수북히 말고 낮게 해서 두 수저. 그러니까 육수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분식점에서도 아침 되면 철판에 딱 물을 부은 다음에 마늘 딱 넣고 다시다 넣고, 그러니까 마늘 1, 뭐 다시다 1 이렇게 넣은 다음에 고추장을 이제 넣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그렇게 짜게 안 먹고 양이 작다 보니까 고추장을 한 두 숟갈에서 세 숟갈. 나 짠 거 좋아한다 그러면 한 세 숟갈. 좀 난 싱겁게 먹고 싶다 그러면 한 두 숟갈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고추장을 잘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저렇게 저으면 물이 빨개지잖아요. 불은 지금 약하게 틀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분식점 가면 떡볶이가 처음에 가면 왜 물이 한강인 거 몇 번 보셨죠? 그래서 한참 그게 될 때까지 보면 졸이는데 시간이 걸려서 판을 갈 때 가면 떡볶이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불로 확 끓이면 안 되고 약불로 해서 서서히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를 저렇게 만든 다음에 물엿을 왕창 넣어요. 실질적으로 분식점 할 때는 애들 입맛에 맞아야 되니까, 매워도 달면 잘 먹어요 애들이. 그래서 물엿 한 두 숟갈 넣고 설탕을 넣는데, 설탕을 왜 물엿을 넣냐, 설탕으로만 단맛을 내면요 나중에 떡이 딱딱해져요. 분식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불판에 약불로 해가지고 떡볶이를 끓여 놓잖아요. 근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녁쯤 되면 떡볶이가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은 조금만 넣고 물엿 위주로 간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양념장을 다 만든 다음에 떡볶이를 퐁당 담궈요. 그래서 분식점 할 때는 저 상태로 약불로 몇 시간을 졸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할 때는 몇 시간씩 졸여서 먹기에는 배가 고프잖아요. 빨리 먹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 상태에서 너무 국물이 많아서 졸이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서 국물을 조금 반 정도 덜어내요. 덜어낸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좀 준비하면서 떡이 이제 간이 배도록 약불로 졸여준 다음에, 나중에 오뎅 투하하거나 야채 투하할 때 이제 국물이 너무 없으면 눌러붙거든요. 그때 덜어놨던 국물을 이제 투하하면 돼요. 자, 이제 고추장만으로 하면 색깔이 좀 안 예뻐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매운 거 너무 싫다 그러면 고춧가루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국물을 지금 던 상태예요. 저 상태에서 약불로 계속 졸여주는 거예요. 분식점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살살 저어주면서 눌러붙지 않게, 약불로 하면 사실 안 눌러붙어요. 그러니까 불을 세게 하면 금방 눌러붙고 떡볶이의 간이 배기도 전에 탈 거예요. 자, 저렇게 약불로 졸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깻잎을 준비하는 거예요. 깻잎을 물에 씻어서 잘게 다질 건데요. 만약에 깻잎 못 들이신다 그러면 깻잎 빼셔도 되고,
근데 저는 깻잎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닭도리탕에도 넣지만 이제 깻잎도 넣어요. 근데 사실 닭도리탕 양념하고 뭐 떡볶이 양념하고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닭도리탕에는 고추장 간장이 들어가고 물엿은 안 들어간다는 거. 근데 떡볶이에는 간장 빼고 뭐 고추장 물엿으로만 간을 해요. 다시다랑. 그래서 뭐 사실 자세히 보면 제 요리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재료만 다르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있으면.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미역국하고 소고기국 레시피가 똑같아. 재료만 다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건강 생각하고 조미료 싫어하신다. 그러면 제 채널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저는 뭐 건강을 챙기면서 건강식을 먹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MSG를 쓰더라도 맛있게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요리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사실 그래요. 건강식으로 하려면 조미료를 안 쓰고 육수를 일일이 다 우려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이 일단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언제 육수를 우리고 뭐 친환경 제품만 먹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막 삽니다. 물론 암 수술을 해서 사실 가려서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사람이 간사한 게 1년 동안은 그래도 좀 무서웠거든요. 다시 암이 재발할까봐. 근데 이게 2년 정도 되니까 살만하니까 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야. 뭐 특별히 또 수술하고 나니까 옛날처럼 막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태고 막 피로감도 덜 느끼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 나빠지지는 않게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뭐 음식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먹고 있어요. 그냥 못 먹는 게 더 스트레스야. 너무 지금 MSG 맛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MSG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 뭐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식에 다시다가 딱 안 들어가면 뭔가 좀 아쉬워. 그리고 안 먹은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건강식은 좀 저랑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요리의 완성은 MSG. 그냥 저만의 음식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야기가 이제 깻잎을 씻어놓은 거를 물을 탈탈 털어서 꼭지를 이제 잘라낸 다음에 잘게 써는 거예요. 길게. 혹시 닭도리탕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닭도리탕에 넣을 때처럼 깻잎을 채를 썰어줍니다. 너무 가늘게 말고 약간 보일 정도로 썰어줘서 이게 요리를 하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화면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막 찍는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깻잎을 썰어서 이제 좀 있으면 투하를 하는데 지금 투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떡볶이가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많이 쫄았죠. 근데 저렇게 떡만 넣었을 때는 국물이 저 정도면 딱 적당한데 저기에 이제 어묵을 왜 처음부터 안 넣냐면 어묵은 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고 졸이면 완전 두꺼워지고 맛없어요. 쫄깃하지도 않고. 그래서 떡볶이를 졸이는 동안 또 계란이 다 삶아졌어요. 그거 아시죠? 계란은 삶고 나서 바로 찬물에 안 헹구면 껍질이 잘 안 까져요. 그 막이 왜 잘 안 뜯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은 삶고 나서 찬물로 바로 이렇게 씻어주거나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껍질이 잘 까져요. 아시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거의 떡볶이는 완성됐지만 일단 떡볶이에 떡만 있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파랑 어묵을 투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국물이 없잖아요. 이럴 때 덜어놨던 국물을 부어줍니다. 근데 분식점 할 때는 애초에 한강으로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뭐 천천히 이제 철판이 두껍다니 보니까 천천히 졸여도 눌러붙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사실 철판만큼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금방 눌러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물 덜어놔서 졸이다가 이제 어묵 이제 투하하고 이제 남은 국물 덜어놨던 국물 넣으면 돼요. 그리고 또 졸여야 돼. 졸이는 동안 또 재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령이 뭐냐면 뭐든지 다 준비해놓고 요리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지러져. 그러니까 저는 분식점 할 때 혼자 일을 했기 때문에
올려놓고 재료 준비하고 뭘 올려놓고 재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레덮밥이랑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와도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축시키고 싶다 그러면 재료를 다 미리 다 다듬고 뭐 손질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재료만 딱 해놓고 딱 조리는 시간이라든가 왜 열로 가열하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럴 때 야채 준비나 재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글보글 끓을 때 계란도 같이 투하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란이 진짜 아시죠? 떡볶이의 계란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색깔만 봐도 되게 먹음직스럽죠? 이게 재료 들어가는 건 못 먹는다니까. 왜? 살찔까봐. 그냥 안 하고 먹어야 돼. 그런 거 따지면 어떡하는 거야? 빵만 넣어. 야, 지금 나는 조금 넣은 거야. 야, 판매용은 물엿 있잖아. 거짓말 아니라 이거 반통 넣어. 대량 쓰잖아, 물엿. 국자 있잖아. 완전 큰 국자. 이 국자로 6개. 나의 떡볶이 완성이 돼. 이제 깻잎을 딱 넣고 나면 떡볶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보글보글 다 끓고 졸이기도 다 졸었잖아요. 한 번만 뒤집어지면 이제 깻잎 향이 살짝 배면서 깻잎 떡볶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학로에 깻잎 떡볶이 유명한 집 있었거든요. 그걸 먹어보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깻잎 떡볶이를 해먹기 시작했는데 그럭저럭 맛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그리고 이제 이날 사실 좀 찍어놓은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제가 생일이 한 2월 말쯤인데 그때 그냥 주변 지인들이 사실 떡볶이를 좀 좋아해서 뭐 42살 먹고 생일잔치라고 하기엔 좀 우습고 그냥 생일 핑계로 그냥 간만에 지인들 집에 초대해서 떡볶이랑 이제 떡볶이만 먹긴 좀 그렇잖아요. 식사인데 해서 이제 원래는 주먹밥을 해주려고 했는데 주먹밥이 사실 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음식이에요. 저한테는 그 왜 피클 넣고 막 콘 넣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시판용 꼬마김밥하고 유부초밥을 사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떡볶이 소스에 저런 꼬마김밥이라든가 주먹밥, 뭐 유부초밥 이런 걸 찍어 먹으면 완전 환상궁합이에요. 한번 꼭 먹어보세요. 뭐 분식점에서도 원래 꼬마김밥이나 튀김 찍어 먹잖아요. 근데 유부초밥도 괜찮아. 어쨌든 만들기가 너무 간편하잖아요. 유부초밥은 그냥 밥에다가 거기 들어있는 소스 붓고 그냥 밥 비벼놓은 밥 그냥 유부 안에 집어넣으면 끝이니까. 이거는 뭐 요리 못하는 사람도 바보 아닌 이상은 할 수 있는 요리니까. 사실 뭐 요리라고 하기도 그렇죠. 거의 뭐 만들어진 거나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제 영상 중에 참치주먹밥 있죠. 참치주먹밥이랑 떡볶이를 내서 꼭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를 간단하게 먹고 떡볶이 국물에 그 참치주먹밥을 살짝 비벼 먹으면 진짜 꿀맛이 꿀맛. 먹어본 사람은 다 알아. 예전에 길버드 아카데미 다녔던 학생이 지금은 성인이겠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길버드 아카데미 안 다녔는데 막 다녔다고 기프트콘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제가 이름은 잘 기억 못해도 특징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라서 뭐 손님이 많긴 했지만 단골들이 많아서 어쩌면 기억할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TV는 사랑을 싣고가 됐나? 길버드 아카데미 다니던 학생 중에 보통 다른 애들보다 키가 엄청 큰 꺽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까다로운 친구였는데 엄청 초등학생인데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기억에 제일 참 남아요. 혹시라도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본인이 알 거예요. 저한테 엄청 잔소리해갖고 제가 엄청 뭐라 했는데 나중엔 학원 옮기고 나서 그 친구가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이 주먹밥 맛이 기억이 난다고. 아무튼 분식점 할 때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하고 좀 추억이 저 나름대로는 있어요. 왜냐면 꼬마들이 너무 막 먹고 싶은데 돈 없을 때는 아줌마 100원어치만 주세요 이럴 때도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주기도 하고. 사실 100원어치를 어떻게 팔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좀 정에 약해서 그냥 달라 하면 줬어요. 뭐 300원어치 달라 하면 주고. 이제 딱 보면 거짓말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돈 있는데도. 근데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요. 진짜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줘요. 그래서 망했어요. 손님은 진짜 많았는데 너무 퍼줘가지고 뭐 자선사업 하는 줄 알았어요.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그러니까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제 손에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음식은 아주 못하는 편 아니고 뭐 자신 있지만 스낵 할 때도 손님이 좀 많았고. 근데 성격상 저는 음식점을 하면 안 돼요. 다 퍼주다가 망해. 그래서 음식은 그냥 지인들하고 간단하게 해먹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사실 요리하는 게 좀 취미인데 요즘 바빠서 요리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제가 만들 줄 아는 거 올리다 보니까 좀 그래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혹시라도 댓글로 먹어보고 싶은데 할 줄 모른다 그런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예를 들어 사촌동생도 한번 연락이 와서 계란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댓글로 꼭 뭐가 먹고 싶은데 객지생활 혼자 하고 자취생활을 하는데 내가 할 줄 모르는데 꼭 이 요리를 내가 해 먹고 싶다 그런 음식이 있으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댓글을 기억해 놨다가 어쩌다 뭐 기분 좋은 날 추첨을 해서 제가 기프트콘을 또 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기분파거든요. 자, 오늘의 떡볶이는 여기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되게 딱 나름 분식점 떡볶이 그냥 비주얼이죠.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